오버 더 탑 코멘트 11월 2일 미국과 대선. 안녕하세요. 며칠 안 남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 진다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이번 대선은 두 차례의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그리고 고령의 힘든 바이든을 막바지에 해리스로 교차하기로 한 민주당에 다급했던 상황,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여론조사의 수치 같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 심리학협회가 전국적으로 약 3,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69%가 대선 캠페인이 자신의 삶에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이 선거의 결과가 폭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소스에서 약 1,0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7%는 선거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또 47%는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택과 자동차 같은 고가 물품을 구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페드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는 트럼프가 52대 40으로 더 잘할 것 같다고 보고 있으며, 낙타에 관한 것은 해리스가 55대 40으로 이기고 있으며, 이민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54대 43으로 앞서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해리스가 51대 40으로 앞서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반인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으며, 응답자의 4분의 3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58%는 국가의 금융 및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나 안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경제는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이 미국 경제를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가 좋다고 국가가 발표한 적이 없는 것과 상통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는 3분기에 정부가 국방 지출을 늘렸고 채용도 크게 증가했으며 소프트 랜딩이 달성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수치가 좋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추정 GDP는 2분기에 3% 증가한 후에 연간 2.8%의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 또한 3.7% 증가했습니다. 대선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주택 구입을 꺼려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활발한 소비 활동입니다. 인플레 또한 페드의 목표치와 거의 일치하는 2.2% 증가했습니다. 주식도 S&P 지수는 올해 들어서 22.58%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38.63%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예측 플랫폼이며 가상화폐, 정치, 스포츠, 시사 등 세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에 대해 예측하는 폴리마켓이 보내는 신호를 투자가들이 얼마나 믿어야 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업계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폴리마켓 플랫폼의 베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와 전략가들은 폴리마켓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최근 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폴리마켓에 대한 베팅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오늘 토요일 오후 현재 1시 현재 57.6%입니다. 한때 67% 이상 가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등한 것도 트럼프가 가상화폐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는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실망한 많은 구독자들은 구독을 취소했고 편집자까지 사임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온라인 구독자의 8%가 넘는 사람들이 며칠 만에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이 신문의 노조와 편집자들은 해리스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9월에 해리스를 지지했던 뉴욕타임스조차도 더 이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신문사의 정치적 지지가 감소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신문사들은 모두 억만장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는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 여전히 언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베조스가 아닙니다.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동영상을 첨부하면서 이 발음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의 결과로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반 헬렌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팝 락 밴드 또한 벤 헤일런이 맞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라스베가스가 아닌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잠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던 모임에서 발언한 한 연설자가 했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려고 트럼프는 마약 조직과 갱단의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하루 100만 달러의 경품 행사와 관련하여 필라델피아 지방검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미국 법무부는 그에게 그가 하는 이 행동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법 체류 유권자들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허위 이론을 퍼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즉 그는 X에서 반이민 음모론을 가장 크게 홍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진짜 슈퍼 관종입니다. 배우이자 캘리포니아주의 전 공화당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가수인 브루스 스프링스틴,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미 해리스를 지원한다고 했고 방송인인 윈플라 오플리도 지지합니다. 프로농구 선수로서 너무나 유명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X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직 군사 및 국가안보 고문 중 다수는 이제 트럼프를 거짓말쟁이, 파시스트, 부적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록 가수인 테드 뉴전트, 키드록이 있고 마이클 타이슨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일당백의 관종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측은 못합니다만 누가 되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